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후 상태 변화에 따른 질량과 부피 변화 페이지 176페이지 쌤이 영상으로 같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176, 177에 있는 실험 내용은 쌤이 과학실에서 같이 실험을 하도록 하고요. 과학 실험을 모두 끝냈다는 가정하에서 178조 여러분들 상태 변화에 따른 부피와 질량 변화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8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상태 변화에 대해서 배웠던 5가지의 상태 변화, 융해, 응고, 기화, 액화, 승화, 이거에 따른 여러분들의 질량과 부피 변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같이 보시면서 선생님이 같이 영상에 띄운 PPT 화면과 같이 보시면서 교과서에 밑줄을 치고 같이 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태에 따른 부피와 질량 변화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태 변화에 따른 우리가 질량과 부피 변화라고 했습니다. 질량은 우리가 1학기 때 무게와 질량으로 해서 우리가 따로 개념을 배웠었는데요. 질량은 뭐였죠? 질량은 우리가 물질의 고유한 값이었습니다. 물질의 고유한 값. 그래서 우리가 달에 갔을 때 질량은 줄어들지 않고 무게가 6분의 1로 줄어들었던 거 기억나나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질량 볼 거고요. 부피는 우리가 많이 씁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그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크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액체도 부피, 뭐 기체도 부피, 고체도 부피가 있겠죠. 크기가 크다 또는 작다 이런 표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상태 변화에 따른 입자별 변화, 이거는 쌤이랑 수업 시간에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상태 변화에 따라서 입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고 입자의 배열만 바뀐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자, 그러면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물질의 상태 변화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상태 변화 5가지가 일어날 때 질량과 부피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입자 모형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를 알아보는 단원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고체 양초가 융해해서, 융해란 말은 어떻게 고체가 조금 두껍게 쓸게요. 고체가 액체가 되는 현상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고체가 액체가 되는 현상이 융해였고, 그 다음에 액체 상태가 될 때 양초를 이루고 있는 입자의 종류와 개수는 어떻다?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서 선생님 설명할 때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떤 비커 속에 들어있던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4개였다면, 그죠? 이게 액체가 기체로 날아갈 때 우리가 이 입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콜릿을 녹여도 초콜릿 동그라미, 그죠? 그 다음에 앞서 액체에서 개수가 4개였다면 기체에서는 똑같이 4개다. 더 이상 더 생기거나 뭐 5개가 된다거나 뭐 줄어서 한 2개, 1개가 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질량, 그러니까 무게죠, 그죠?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개수가 그대로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액체 양초가 응고했다. 자, 응고는 무슨 말이었죠, 여러분들? 응고는 고체에서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것을 응고라고 했죠. 그래서 고체 상태가 될 때 양초를 이루고 있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자, 입자 사이의 거리는 여러분들 그림 기억나나요? 교과서에 있는 그림 그대로입니다. 기체는 입자의 종류가 굉장히 자유롭다. 이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액체는 기체보다 어떻게 가까이에 있긴 한데 완전 규칙적으로 배열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약간 흐물흐물한 상태로 모여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고체는 어떻게 고체는 완전 규칙적으로 얘들 입자가 일렬로 줄 서 있다. 굉장히 규칙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거리가 제일 가까운 거는 어디? 고체가 제일 가깝고요. 그 다음에 액체, 기체. 그래서 제일 가까운 거는 고체. 그다음 액체, 기체 순으로 거리가 가깝겠죠, 그죠? 그래서
가까워지기 때문에 부피는 약간 감소한다. 그러니까 입자가 모여 있단 말이죠, 그죠? 입자가 모여 있다고 얘기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자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부피가 당연히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까 작겠죠, 그죠? 근데 기체는 굉장히 자유롭게 완전 멀리 멀리 사이의 거리가 멀리 멀리 있기 때문에 어떻다? 부피가 이만큼 커지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부피가 감소한다. 여러분과 이제 쌤이 앞에서 실험을 했다면 같이 이거에 대한 설명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178페이지에 있는 제일 위쪽에 있는 교과서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융해와 응고, 그러니까 고체와 액체 사이에서 어떤 일이다, 그지? 그 일어날 때 질량은 바뀌지 않는다. 왜 질량은 바뀌지 않는가? 아까 쌤 설명했죠. 어떻게? 왜 안 바뀐다? 입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죠? 아까 동그라미가 변해도 동그라미. 그 다음에 동그라미 개수가 4개였다면 상대 변화를 해도 4개. 그지? 더 생긴다고 안 했습니다. 더 줄어들거나 생기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넘어가서 일반적으로 융해가 일어날 때 부피가 늘어난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쌤이 설명했던 그대로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입자 배열이 어떻게? 3개, 5개였다고 6개였다고 칩시다. 그죠? 그래서 융해란 말은 고체에서 액체로 되었다. 그지? 그러면 고체가 어떻게 되죠? 굉장히 규칙적으로 이렇게 9개로 있다. 고체가. 그러면 얘가 액체로 바뀌면 어떻게 되죠? 흐물흐물한 상태로 살짝 멀어집니다. 그죠? 셋, 넷, 다섯, 여섯, 9개. 그죠? 살짝 물처럼 변합니다. 그죠?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 상태로 바뀌면 부피가 어떻게? 이 고체 사이사이에 입자 사이사이의 거리가 좁았는데 가까웠는데 다소 액체에서는 이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다? 부피가 부피가 커집니다. 그죠?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연장해서 기체로 된다고 하면 어떻게? 훨씬 더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래서 기체는 액체보다 어떻다? 부피가 훨씬 더 커집니다. 그죠? 아까 쌤 설명했던 그대로입니다. 입자들의 불규칙적으로 변열되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조금 멀어지기 때문에. 그죠? 일반적으로 응고가 일어날 때 반대로죠, 그죠? 반대로 일어날 때는 부피가 이번에는 반대로 줄어듭니다. 그죠?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그치?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자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지? 입자가 이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부피는 커지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입자 사이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가까워지면 부피는 작아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부피는 작아진다. 그래서 이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냐 아니면 멀어지냐에 따라서 부피가 결정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넘어가서 지금 178페이지 위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78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비커, 그죠? 비커 안에 액체의 양초와 그 다음에 고체의 양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가 고체가 되는 현상, 우리가 응고였죠. 응고 맞나요? 응고 여기 있죠. 응고가 일어난다. 그래서 양초죠. 양초 오렌지 주스가 생겼네요, 그죠? 응고다. 그래서 우리가 액체 상태의 입자 배열 상태를 보게 되면 이렇게 흐물흐물거리는 거죠. 흐물흐물거려. 이 사이의 거리도 살짝 멀어진 상태. 하지만 고체는 어때요? 고체는 빈틈이 없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어떻다? 옹기종기 모여 있으면 부피가 어떻다?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부피가 작고요. 그지?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흐트러져 있으면, 조금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있으면 부피가 어떻다? 크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일단은 보시고, 그래서 입자 배열의 불규칙적으로 변하면서
이 왼쪽에 있는 액체 상태가 불규칙적이죠, 그죠?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므로, 그지? 불규칙 변하면서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므로 부피가 줄어듭니다. 이제 응고가 일어나면 부피가 줄어든다. 그 그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178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실험입니다. 실험인데 굉장히 간단한 실험이에요. 이제 아세톤이죠, 그죠? 아세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학생들이 매니큐어 칠을 때, 지울 때 많이 쓰는 액체입니다. 알코올이죠, 알코올. 기화할 때, 자, 기화란 말이 무슨 말이었죠? 기화는 액체가 어떻게 기체로 변하는 현상, 맞나요? 기화할 때. 그러면 아세톤의 알코올이 어떻게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갔다 이 말이죠, 그죠? 기화했단 말은. 그지? 이때 입자 배열의 변화를 입자 모형으로 표현하고 질량과 부피 변화. 우리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뭐죠? 질량과 부피 변화입니다. 질량과 부피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는 실험이죠, 그죠? 실험입니다. 그래서 아세톤은 너무나도 휘발성이 좋은 기체이기 때문에, 액체이기 때문에, 알코올이기 때문에 열어놓게 되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1시간 정도 지나면 없어요, 액체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삼각 플라스크에 아세톤을 넣고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 실험에서는 날아가지 못하게 어떻게 비닐봉지로 입구를 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새어나가지 못하게 고무줄로 꽝꽝 묶은 다음에 전체 질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과정 1에 삼각 플라스크를 뜨거운 물이 담긴 수조에 넣고 변화를 관찰해보자. 그지? 그래서 삼각 플라스크 표면에 물기를 제거하고 다시 전체 질량 재보자는 간단한 실험입니다. 쉽게 결론만 얘기하자면 삼각 플라스크를 어떻게 아세톤을 넣고요. 날아가지 못하게 여러분들 교과서에 178페이지 그림처럼 고무줄로 꽝꽝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때 묵기 전의 질량과 액체 상태에 있었던 아세톤이 액체 상태에 있었던 질량과 그 다음에 어떻게 날아가고 나서 기화하고 나서의 질량의 변화가 어떻게 다른지 관찰하는 실험이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액체 상태의 아세톤이 그대로 있었어요. 여기 꽉꽉 묶었죠, 그죠? 그 다음에 기화는 아까 쌤 설명했듯이 어떻게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현상이다. 그 다음에 날아갔죠, 그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지금 보면은 아세톤이 없어요. 어디로 다 갔지? 기체로 다 날아가 버렸죠. 이렇게. 그지? 그래서 날아갔는데, 자, 결과는 어떻게 되죠? 비닐봉지가 부풀어 오르고, 그죠? 빵빵하게 부풀어 올랐어요. 그죠? 빵빵하게 부풀어 올랐어요. 어떻게, 왜? 안에 있던 아세톤 입자가 몇 개였죠, 처음에? 10개였습니다. 10개. 10개였는데, 어떻게? 여기 액체는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기체로 바뀌었죠. 그래서 입자를 그리자면,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입자의 아세톤 입자의 개수가 10개가 아니라 뭐 11개를 그린다든지 뭐 15개를 그린다든지 오히려 더 적게 그린다든지 뭐 8개, 7개로 줄여서 그린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이 입자, 그지? 아세톤 입자가 날아가지 못하게 묶어놨으니까. 어쨌든 이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겠죠, 그죠? 대신 왜 이 비닐봉지가 부풀어 올랐나요? 액체였던 아세톤이 어떻게 기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지? 부피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단은 가와 나에서의 질량 변화는 있나요? 없나요? 질량 변화는 결론만 얘기하자면 없습니다. 질량은 변화 없습니다. 왜? 이유를 쓰자. 왜? 입자 배열로 설명하세요. 안에 있던 액체 상태의 아세톤 입자 10개가 이 안에 나에서도 그대로 10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다? 질량 변화가 없습니다. 10개, 10개니까. 그 다음에 부피 변화는 있었나요? 없었나요? 부피 변화는 있다. 자, 부피는 왜 변화가 있죠? 액체 상태의 입자 배열은 사이에 흐물흐물 가까운 상태였는데 기체 상태로 변하게 되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액체보다 멀어집니다. 훨씬 더 멀어지죠. 그죠? 자유롭게 돌아다니죠. 그래서 어떻다? 가에서의 부피보다 나에서의 부피가 훨씬 더 크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실험에서 결론을 정리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만요. 그려보고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안에서의 기체가 10개다, 그지? 10개였다면 그 다음에 안에서 나에서의 그림도 여러분들 교과서에 지금 그려주시면 됩니다. 10개를 그리면 됩니다. 맞나요? 10개 그리면 되고요. 그래서 기와여도 입자의 개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10개 그대로다. 10개 그대로다. 입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질량이 안 바뀐다.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부피입니다. 부피. 아까 설명 다 했죠? 자, 부피는 액체 상태에서는 불규칙했는데 기체로 날아가게 되면, 기화를 하게 되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어지기 때문에 부피가 늘어난다. 그래서 그냥 부피가 늘어난다고 하면 안 돼요. 왜? 입자의 변화가, 입자의 배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부피가 늘어난다라고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늘어난다고 같이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충분히 쓰시고요. 지금 178페이지 가장 아래쪽에 있는 실험 해보기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다가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내용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융해와 응고가 아닌 기화와 액화를 할 때 뭐는 변하지 않는다?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똑같은 얘기 한 겁니다. 선생님 앞에서 했던 아세톤 실험도 역시 마찬가지고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입자의 종류는 안 변한다. 개수도 안 변한다. 그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 기화가 일어날 때 부피는 일어난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화는 액체에서 어디로? 기체로 바뀌는 것이다. 입자들이 매우 불규칙적으로 배열되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어진다. 그지? 그래서 기체는 굉장히 멀어지기 때문에 부피를 엄청나게 크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반대로 액화입니다. 액화는 기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부피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왜?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규칙적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부피가 줄어듭니다. 액화할 때, 그지? 그 다음 마지막이죠, 그죠? 상태 변화에 따른 질량 변화. 물질의 상태가 변해도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한다? 안 바뀐다. 그래서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지금 179페이지에 내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상태 변화 5개, 그지? 융해, 응고, 그 다음에 기화, 액화, 승화, 일어날 때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앞으로 했던 거지. 융해, 기화, 승화, 고체에서 기체 승화, 고기 승화할 때 일어날 때 입자 배열이 불규칙적으로 변하고 입자 사이가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부피가 어떻게 된다? 자, 멀어졌네.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죠? 그 다음 응고, 반대로죠. 반대로 응고, 액화, 승화, 기체에서 고체 승화 일어날 땐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하고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졌다. 그지? 부피가 줄어든다. 그렇죠? 기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것을 액화라고 합니다.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것처럼 액체가 기체 상태로 변하는 것을 기화라고 하죠. 드라이아이스는 상온에서 바로 이산화탄소로 변하는데, 이렇게 고체가 기체 상태로 변하는 것을 승화라고 합니다. 수증기가 냉동실에서 성해로 어는 것처럼 기체가 고체로 상태 변하는 것도 승화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다 배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피 변화와 질량 변화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표로 정리하는 거죠, 그죠? 융해, 기화, 승화, 고체에서 기체 승화로 변할 때 입자 배열은 점점 불규칙적으로 배열한다. 쌤이랑 상태 변화할 때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응고, 액화, 승화, 기체에서 고체로 하는 승화 규칙적으로 배열된다. 맞습니까? 입자 사이의 거리는 어떻죠?
점점 멀어진다, 점점 가까워진다. 그죠? 부피는 멀어지니까 당연히 증가. 그지? 단 물은 제외입니다. 물은 예외. 쌤이 이거 영상 끝나고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까워지니까 줄어든다. 역시 마찬가지로 물은 예외입니다. 그 다음에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입자의 종류와 개수가 그대로기 때문에 질량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우리 이제 책에 17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 그대로입니다. 승화, 그지? 그 다음에 융의 응고, 액체, 기체에서 기와 액화, 그죠? 그래서 입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으므로 질량은 일정하다. 하지만 지금 빨간 색깔 화살표로 가는 거는 뭐다? 부피가 커지는 거. 그다음 파란 색깔 화살표로 움직이는 것은 부피가 작아지는 걸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179페이지에 같이 화살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스스로 확인하기는 쌤이 수업 끝나고 쌤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여러분들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부피와 질량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선생님하고 같이 봤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